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월 8일인데 날씨는 지금 이렇게 뭐 맑고 쾌청하죠. 근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게 좀 춥습니다. 지금 오늘도 아파트 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3월이 지금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. 광주 아파트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?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지금 지방 아파트는 사실 암울한 상황이죠. 이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이 지표들 중에서 미분양 지표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광주 그리고 대구, 부산 이 전국에 이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구가 지금 미분양 지금 남아 있는 거 10,000세대가 넘었거든요.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충청, 뭐 세종, 전북, 제주도까지 이 미분양, 특히나 악성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준공후 미분양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수도권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죠. 이 대한민국 인구의 51%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. 일자리가 집중돼 있죠. 이런 거 금방 좀 털어내려면 미분양 털어낼 수 있는데 또 지방은 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. 자, 그런 여파들 한파들이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에,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분양이 늘어나니 고금리,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, 자, 지방과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얼마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은 이 1031가구가 미분양입니다. 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52,458. 그러니까 5배 정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. 아파트 분양 전망,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이게 잘 팔릴 것이냐 이거 물어봤어요. 분양 심리. 이것도 지금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, 대전, 대구 이런 것들이 수치들이 뭐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% 가장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도 이 지방 아파트 부동산 미분양이 이 적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좀 더 많다라고 이제 준공후 미분양 이런 게 문제거든요. 약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뭐 채권이죠.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못 갚고 있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준공후 미분양, 악성 미분양, 이 지방광역시, 대도시라고 할 수 있죠.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11%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부산도 좀 위험하죠. 이 부산도 미분양 주택 증가율 1등 달리고 있습니다. 이 지방 건설사 위기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, 중소건설사 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있는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도 한국건설, 세천양건설 그밖에 4월 위기설 나왔던 지방 건설사들 포함된 곳들이 한 50에서 1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데들이 법정 관리 이야기가 슬슬 퍼져 나오고 있는데 이 4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죠. 작년부터 돌던 그 페이퍼 리스크 찌라시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일단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뭐 또 생각하면 이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는 일일 생산직 일일 현장 직원들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고 거기 연관돼서 금융을 빌려줬던 이 금융사 은행권들도 빨간불이 같이 켜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도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일 벌리지 마라. 일 하지 마라. 벌리지 마라. 스톱합니다. 영업박 잘하고 일 잘 따오는 사람도 있잖아요. 지금 좀 쉬라고 합니다. 일 만들지 마라. 벌리지 마라. 그런 분위기가 작년부터 사실은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신규 건설 허가나 또 착공 건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제 뭐 인허가 건 1월달 살펴보면 수도권은 늘었는데 이 지방 광역시 광주, 대전, 뭐 부산, 대구 이런 것들은 한 15% 정도 줄었다는 소리입니다. 일을 벌리지 마라. 지금 아파트 짓고 뭐 빌딩 짓고 하면 안 팔린다. 안 팔리면 어떻게 돼? 악성 미분양 그대로 채무 들어오는 거고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이제 부메랑 맞는 겁니다.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광주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. 광주 청약시장 회복이 언제 될까요? 지금 이제
다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뭐 조건, 환경, 뭐 느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거의 밑에 찍고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끝이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광주의 이 신축 아파트 평균 청약률이라고 하죠. 경쟁률 1.5대 1입니다.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. 실제로 그 최근 5년 사이에 광주의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더니 2020년 30대 1, 2021년 18대 1, 2022년 4.5대 1, 지난해는 6.2대 1, 올해 1분기 1.5대 1. 이거는 사실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한 10,000세대 정도 가까이 지금 공급이 한꺼번에 집중이 되어 있죠. 재개발, 재건축, 지역주택조합 좀 대단히들이 올 3월달 안에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작년에 한꺼번에 나왔던 물량의 절반이 광주에 이렇게 집중 폭탄같이 탁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미분양도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시세, 고금리, 건설사 부도 이런 게 뻥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. 실거주로 내가 마음에 들었던 곳들을 청약하겠다는 심리가 없어지는 거고 청약 통장 자체가 지금 의미가 사라져 버렸죠. 지금 뭐 동호수 추첨제 하고 있잖아요. 그냥 뭐 계약금만 있고 돈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시장 자체, 또 프리미엄, 분양권 프리미엄, 시세 차익 이런 시장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 지방 부동산이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찾아보고 힘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다.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지방 건설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예, 이제 가장 큰 문제, 광주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이제 4월달 되면 중앙공원 아파트, 노른자 땅에 지어지고 있는 이 아파트, 이 세대 수도 꽤 많아요. 2,772세대 물량 많죠. 이 분양가도 역대치 기록을 세울 겁니다. 평당 2,500만 원,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평범 아파트 한 34평 기준에 한 8억 중반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.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입지들이 조금 애매한 곳에 좀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건설 단가들, 여러 가지 조건들, 금리들 다 오르다 보니까 또 싸게 내놓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런 것들이 상충되면서 지역 전체의 미스매칭, 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이 청약률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당분간 이 심리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언제 이게 반등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오늘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연내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미국 우리가 금리를 따라가잖아요. 금리는 좀 떨어질 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언제 얼마큼 떨어질 건가? 이 금리가 어떻게 우리 심리에 미칠 것인가? 반등을 할 것인가? 그런 것들, 그런 관측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4월 총선 이후에 이 부동산의 규제 완화, 경기 부양책,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 그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본 그런 좀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광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저희 짧은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라이브 방송이나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